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10월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흐렸다. 거실 탁자 위에는 지호가 아침에 두고 간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잔에 묻은 커피 자국은 어제, 그제, 그리고 그 전날의 대화 없는 아침들을 떠올리게 했다. 결혼 10년 차 지호와 은수는 더 이상 신혼의 열정을 나누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이제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드물었다. 지호는 한때 은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는 중견건설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왔다. 은수는 그에게 기대며 가정을 꾸렸고 둘은 작은 아파트에서 소소한 행복을 쌓아갔다. 하지만 6개월 전 지호의 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그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다. 남편의 실직은 은수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온 폭풍이었다. 지호는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다녔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매일 뿐이었다.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채워졌다. 오늘 면접 어땠어? 은수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뭐 별거 없어. 그냥 또 안 됐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묻어 있었다. 은수는 위로하고 싶었지만 지호의 날카로운 반응에 점점 말을 아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은수는 외로움을 느꼈다. 감정적 피로가 충족되지 않은 빈자리는 그녀의 마음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은수는 지호의 변화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는 자존심이 강한 남자였다. 실직은 단순한 경제적 타격이 아니라 그의 존재감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하지만 은수도 지쳤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지호의 무뚝뚝한 얼굴을 마주하며 자신이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다. 밤이면 지호는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잠들었고 은수는 그의 차가운 등을 보며 한숨을 삼켰다. 성적 궁합은 이미 오래전에 어색한 기억이 됐다. 지호는 은수의 손길을 피했고 그녀는 점점 자신이 여자로서 매력을 잃은 건 아닌지 의심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은수는 동네 북클럽에 가입했다. 책을 좋아했던 그녀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가 필요했다. 북클럽은 매주 토요일 동네 도서관에서 열렸다. 첫 모임에서 은수는 민혁을 만났다. 민혁은 30대 후반의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부드러운 미소와 유머로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그는 은수가 말할 때마다 눈을 맞추며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농담에 크게 웃어줬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느낌이었다. 은수 씨는 책 읽는 모습이 진짜 매력적이네요. 민혁의 말에 은수는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다. 지호에게서 듣지 못한 칭찬이었다. 민혁은 그녀의 취향을 세심히 기억했다. 은수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을 추천하거나 그녀가 언급한 카페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그의 관심은 은수의 메마른 마음에 스며들었다.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는 민혁의 존재는 점점 더 커졌다. 한 달쯤 지났을까 북클럽 모임이 끝난 후 민혁은 은수를 따로 불러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작은 카페에서 둘은 책 이야기를 넘어 개인적인 대화로 넘어갔다. 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지호와의 갈등,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은수 씨 혼자 너무 많이 참았어요.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대도 괜찮아요. 그의 말은 따뜻했고 은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밤 은수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그녀는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지호는 그런 그녀를 보지 않았다. 민혁의 따뜻한 눈빛, 그의 손이 스쳤을 때의 떨림이 떠올랐다. 은수는 잘못된 생각임을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금지된 사랑의 역학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민혁과의 대화는 비밀이었고 그 비밀은 그녀에게 묘한 설렘을 안겼다. 비밀 보장의 안도감 속에서 은수는 점점 더 민혁에게 마음을 열었다. 지호는 여전히 재취업에 매달렸고 은수의 변화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은수가 북클럽에 자주 나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래, 좀 나가서 사람들 만나. 나 때문에 집에만 있지 말고. 그의 말은 배려 같았지만 은수에게는 무관심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민혁과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미소를 되찾았다. 민혁은 말했다. 은수 씨, 우리 사이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생긴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위험한 선을 넘고 있었다. 가을 단풍이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어 은수와 민혁이 앉아있는 카페 밖거리를 수놓았다.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북클럽에서 처음 만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 둘은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바깥 공기는 서늘했지만 카페 안은 그들의 대화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혁은 몸을 살짝 숙여 은수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소설책을 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의 웃음은 부드럽고 진심 어린 것이었고 은수는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진정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은수 씨 어릴 때 꽤 대담했겠네요. 민혁이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책을 안고 몰래 숨어서 다음 모험을 꿈꾸는 모습이 눈에 서네요. 그의 말은 가벼웠지만 눈빛에는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은수는 가슴이 살짝 뛰는 것을 느꼈다. 지호와 처음 연애하던 시절 이후로 잊고 지냈던 설렘이었다. 그녀는 그저 누군가의 관심이 반갑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이상의 감정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다. 북클럽 모임이 끝나면 둘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공원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는 책에서 시작해 삶의 더 깊은 부분으로 흘렀다. 민혁은 지호와 달랐다. 지호는 실직 이후 점점 말이 없어졌고 그의 존재는 말하지 않은 부담으로 무거웠다. 반면 민혁은 은수에게 끊임없는 호기심을 보였다. 그는 은수가 좋아하는 캐모마일 차, 긴장할 때 스카프를 만지작거리는 습관 같은 사소한 것들을 기억했다. 이런 세심함은 은수의 마음에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감정적 피로의 빈자리를 메웠다. 집에서는 지호가 조금씩 삶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이전보다 낮은 직급의 계약직 일을 구했고 경제적 부담은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은수와의 감정적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기계적이었다. 청구서, 장보기, 지호의 취업 전망 같은 실용적인 주제뿐이었다. 한때 그들을 이어주던 친밀함은 사라졌고 침실은 침묵의 공간이 되었다. 지호는 더 이상 은수를 찾지 않았고 은수도 그의 손길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신체적 연결의 부재는 은수의 마음을 갉아먹었고 그녀는 자신의 매력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성적 궁합은 결혼 초기의 따뜻한 기억에서 이제는 어색한 과거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민혁은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다. 어느 날 북클럽 모임이 끝난 후 민혁은 은수에게 도심 외곽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다.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재즈 음악이 분위기를 만들었고 와인 한 병을 나누며 대화는 개인적인 방향으로 흘렀다. 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지호의 실직이 그를 어떻게 바꿨는지 집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기분을 털어놓았다. 민혁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테이블 너머로 손을 살짝 얹었다. 은수 씨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은수 씨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빛나요. 그 말은 공기 중에 머물렀고 은수는 마음의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민혁이 그녀를 차까지 바래다 주며 멈춰 섰을 때 그의 숨결이 차가운 밤 공기에 희미하게 보였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둘만? 그가 물었다. 은수는 그의 의도를 알았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의 관심,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유혹은 너무 강렬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심장은 죄책감과 기대감으로 두방망이질 쳤다. 일주일 뒤 또 한 번의 북클럽 핑계로 민혁의 아파트에서 그들의 첫 키스가 이루어졌다. 민혁의 품에서 은수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았다. 그는 세심하고 열정적이었으며 지호가 몇 년간 보여주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와 조화를 이루었다. 그들의 신체적 연결은 전율을 일으켰고 은수가 일상과 실망 속에 묻어둔 불꽃을 다시 일으켰다.
성적 궁합은 강력한 힘이 되어 그녀를 민혁에게로 거듭 이끌었다. 매 만남은 그녀를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공유할 수 없는 비밀에 묶었다. 민혁은 그들의 관계를 숨기는데 철저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어느 오후 둘은 함께 누워 있을 때 그가 속삭였다. 이건 우리만의 세상이에요, 은수 씨. 비밀 보장은 위안이자 스릴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불륜을 외부의 판단으로부터 보호하며 은수가 충실한 아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꼼꼼히 삭제하고 커피 데이트에는 현금을 썼으며 외출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속임수의 기술은 자연스러워졌고 비밀 보장의 안도감은 그녀가 죄책감을 분리하도록 도왔다. 하지만 불륜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 이상이었다. 민혁의 작은 선물, 그녀가 좋아하는 색의 스카프 가방에 몰래 넣어둔 손편지는 돈을 넘어서는 감정적, 경제적 필요를 채웠다. 지호의 새 일자리가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은수가 갈망했던 따뜻함은 주지 못했다. 민혁의 사려 깊은 행동,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지호가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화폐였다. 매 선물, 매 연결의 순간은 민혁에 대한 그녀의 애착을 깊게 했고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갈등했다. 금지된 사랑의 역학은 불륜의 강도를 더했다. 비밀, 도둑질한 순간들, 그들의 관계가 불법이라는 인식, 모든 것이 감정을 고조시켰다. 은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금지된 로맨스 소설의 주인공이 된 듯했다. 민혁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내 거야 라는 속삭임은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고 양심은 경고를 속삭였지만 무시되었다. 그녀는 언제든 멈출 수 있다고, 이건 일시적인 도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매 만남은 그녀를 더 깊이 끌어들였고 결혼과 불륜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졌다. 집에서 지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새 일자리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몰두한 그는 은수의 밝아진 기분, 가끔 보이는 미소를 보고 그녀가 새 일상에 적응했다고 여겼다. 요즘 좀 행복해 보인다. 어느 저녁 그가 드물게 말을 걸었다. 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속이 뒤틀렸다. 그냥 바빠서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평온했다. 하지만 지호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배신의 무게를 느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그들의 삶을 재건하려 애쓰고 있었다. 반면 그녀는 다른 남자와 비밀스러운 삶을 쌓고 있었다. 은수는 이 불륜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을 끝낸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다. 민혁은 그녀의 피난처, 숨막히는 삶에 대한 반항이었다. 불륜에 점점 더 빠져들면서 그녀는 신중히 쌓아온 이중생활에 금이 가는 것을 무시했다. 비밀이 아무리 잘 지켜져도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겨울이 다가오면서 도시의 거리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더욱 쓸쓸해졌다. 은수는 민혁의 아파트 창가에 서서 창밖으로 떨어지는 눈송이를 바라봤다. 민혁은 그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춥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은수는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미소를 지었다. 이 순간 그녀는 집에서 기다리는 지호와의 삭막한 일상을 잊을 수 있었다. 민혁과의 시간은 그녀에게 따뜻한 도피처였고 그 도피처는 점점 더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되어갔다. 은수와 민혁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만남을 넘어 일상 깊숙이 뿌리내렸다. 북클럽은 더 이상 그들의 주요 핑계가 아니었다. 은수는 친구와의 약속이나 야근을 이유로 집을 비웠고 민혁은 그녀의 거짓을 묵묵히 받아주며 그들의 비밀을 지켰다. 비밀 보장은 은수가 이중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안전망이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암호화된 앱으로 주고받았고 민혁과 만나는 장소는 항상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으로 골랐다. 이 모든 노력은 그녀에게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죄책감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지호는 여전히 은수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계약직 일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하며 바빴다. 실직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는 다시 가족을 지탱하는 가장이 되기 위해 애썼다.
곧 괜찮아질 거야. 그는 은수에게 자주 말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예전처럼 돌아갈 거야. 하지만 은수에게 예전은 이미 희미한 그림자였다. 지호의 노력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이미 민혁과 함께였다. 민혁과의 관계는 단순히 성적 궁합 이상으로 발전했다. 물론 그들의 신체적 끌림은 여전히 강렬했다. 민혁은 은수의 욕망을 읽는데 능숙했고 그녀는 그의 품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열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민혁은 은수의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기억해 퇴근길에 건네주었고 그녀가 힘든 날에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한 번은 은수가 지호와의 사소한 다툼으로 속상한 날, 민혁은 그녀를 작은 갤러리로 데려가 함께 그림을 감상하며 위로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은수 씨. 그는 말했다. 내가 여기 있어. 그의 말은 은수의 외로움을 달래주었고 그녀는 점점 더 그에게 의지했다. 민혁의 선물도 은수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았지만 은수가 좋아할 만한 작은 물건들을 골라 선물했다. 그녀가 언급했던 빈티지 귀걸이, 손으로 짠 목도리 혹은 그녀의 취향에 맞춘 책 한 권. 이런 선물들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혁이 그녀를 세심히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고 지호가 잃어버린 배려를 대신했다. 경제적 필요는 아니더라도 민혁의 이런 행동은 은수의 자존감을 채웠다. 지호가 집에서 무심코 던지는 그냥 좀 참아라는 말과 달리 민혁은 그녀를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은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자리 잡았다. 민혁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어느 날 밤 지호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남편이었고 한때는 그녀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의 곁에서 숨이 막혔다. 민혁과의 시간이 그녀를 자유롭게 했지만 그 자유는 금지된 사랑의 역학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불륜의 스릴, 비밀의 짜릿함은 그녀를 중독시켰다. 민혁과의 만남은 마치 그녀가 다른 삶을 사는 듯한 착각을 주었고 그녀는 그 착각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민혁은 은수의 갈등을 눈치챘지만 그를 더 깊이 끌어들이려 했다. 우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야. 그는 어느 날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게 잘못된 거라면 왜 이렇게 완벽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의 말은 은수의 죄책감을 잠시나마 정당화했다. 그녀는 그의 논리에 기대며 이 관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았다. 지호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다. 그는 은수의 잦은 외출을 의심하지 않았다. 북클럽이 그렇게 재밌나? 그는 웃으며 물었고 은수는 응, 사람들 만나니까 좋아하라고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자신의 거짓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거짓은 그녀의 내면을 갉아먹었다. 민혁과의 시간은 그녀를 채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비웠다. 그녀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그 균형은 점점 더 위태로워졌다. 한 번은 민혁이 은수에게 주말 여행을 제안했다. 도시 밖으로 떠나자.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자. 그의 눈은 설렘으로 빛났다. 은수는 망설였다. 주말 내내 집을 비우는 건 위험했다. 하지만 민혁의 손길,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이성을 흐렸다. 지호는 눈치 못 챌 거야. 민혁이 속삭였다. 우린 조심하면 돼. 비밀 보장의 약속은 그녀를 다시 유혹했다. 결국 그녀는 지호에게 친구네 별장에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민혁과 함께 떠났다. 그 주말 둘은 눈 덮인 산장에서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하지만 은수는 문득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무엇이 남을지 두려워졌다. 집으로 돌아온 은수는 지호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믿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다. 민혁과의 관계는 그녀의 삶을 채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중 생활의 무게를 견디며 언젠가 모든 것이 무너질 순간을 막연히 예감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그녀는 민혁의 품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겨울은 도시를 하얗게 덮었지만 은수의 마음은 얼어붙은 듯 차갑고 무거워. 민혁과의 관계는 이제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은수는 자신의 이중 생활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히 지켜질 수 없었다. 그녀가 간과한 것은 아무리 철저히 숨겨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은수는 북클럽 모임을 핑계로 민혁의 아파트에서 늦게 돌아왔다. 집은 고요했고 거실에 불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라면 이 시간에 그는 TV를 보거나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을 터였다. 하지만 오늘 그의 모습은 어딘가 달랐다. 그는 말없이 은수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워 그녀의 숨을 먹게 했다. 은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늦었네, 나 샤워하고 올게. 그녀는 지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욕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 서며 민혁과의 시간을 떠올렸다. 그의 손길, 따뜻한 속삭임, 그리고 그들이 나누었던 비밀스러운 순간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죄책감으로 뒤틀렸다. 그녀는 물소리에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다. 은수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에 놓인 그녀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민혁이었다. 보고 싶어, 은수. 오늘 너무 좋았어. 지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평소라면 그는 아내의 전화기를 건드리지 않았지만 최근 은수의 잦은 외출과 미묘한 태도 변화가 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화면을 본 순간 지호의 얼굴이 굳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한 문장은 은수의 모든 비밀을 폭로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가슴을 휩쓸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춘 것을 알았을 때 그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은수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거실로 나오자 지호의 시선이 그녀를 찔렀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은수는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보고 숨이 막혔다. 화면에 떠 있는 민혁의 메시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머리가 하얘졌다. 변명을 시도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설프고 공허했다. 지호야, 그건 그냥.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단어들은 허공에서 흩어졌다. 얼마나 됐어? 지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남자가 누군데? 은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민혁과의 만남, 그들의 성적 궁합, 그의 따뜻한 위로가 채워준 감정적 필요, 그리고 금지된 사랑에 역하게 빠져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지호의 눈앞에서 그 모든 것은 부끄러운 변명일 뿐이었다. 은수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혁과의 만남, 그가 그녀에게 준 선물, 그들의 비밀스러운 시간들. 비밀 보장이 그녀를 지켜주리라 믿었던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지호는 그녀의 말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은수에게 칼보다 더 날카로웠다. 넌 나를 이렇게 배신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내가 실직했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넌 나를 버리고 다른 놈 품에 갔어. 그의 말은 은수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울며 사과했지만 지호의 눈에는 이미 용서가 없었다. 지호는 다음 날 아침 은수에게 말했다. 이혼하자.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수는 충격과 슬픔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혁과의 시간이 그녀를 구원했다고 믿었지만 이제 그것이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지호는 곧장 변호사를 만났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그는 은수의 불륜을 입증할 증거 메시지, 은수가 민혁과 함께 다녔던 장소의 영수증, 그리고 그녀의 자백을 모았다. 법적 절차는 차갑고 냉정했다. 은수는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며 자신이 잃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다.
집 안정 그리고 무엇보다 지호와의 10년 세월. 하지만 지호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민혁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다. 민혁은 은수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그녀와 관계를 이어갔고 이는 지호의 결혼을 파괴한 명백한 잘못이었다. 법정에서 민혁은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지호는 단호했다. 그놈이 내 삶을 망쳤어. 지호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놈이 대가를 치러야 해. 소송은 민혁에게 금전적, 사회적 타격을 입혔다. 그의 프리랜서 경력은 흔들렸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다. 법정에서 은수의 분류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서 변호사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민혁과의 시간은 그녀에게 일시적인 도피처였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다. 그녀는 지호의 눈을 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사랑했던 여인을 향한 애정이 아니라 배신당한 남자의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이혼 소송은 몇 달 만에 마무리되었다. 은수는 아파트를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민혁과 연락을 끊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뒤였다. 민혁은 소송의 여파로 그녀를 원망했고 둘의 관계는 끝났다. 은수는 홀로 남아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았다. 감정적,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시작된 불륜, 비밀 보장의 안도감, 금지된 사랑의 스릴 그 모든 것은 그녀를 파괴로 이끌었다. 그녀는 지호의 실직이 부부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음을 인정했지만 그 균열을 메우려 노력하지 않고 도망친 자신이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은수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금지된 사랑의 대가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그리고 그 혼자는 그녀가 선택한 결과였다.